처음 시켜봤는데 생 어거스틴? 새우 듬뿍 팟타이. 근데 이게 2인분이어가지고 집게 필요하고 가위 필요하고. 가위는 다이소에서 샀는데 한 2,0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 면을 간단하게 불을 켜줍니다. 면을 한 1분 삶으라고 했는데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하고, 캠핑을 오면은 이게 좀 불편하고 추워도 생각보다 잘 안 체하고 소화가 잘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움직여서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엔 거의 안 움직이니까. 고수. 처음에 고수를 못 먹었는데 이게 태국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에는 확실히 고수를 넣어야지 좀 더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키눅스 반합인데 탑앤탑이었나?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키눅스가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단단하고 뭔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가격대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저는 키눅스 반합을 좀 추천하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별도 구매이긴 한데 이런 걸 가지고 만두나 찐빵 같은 거 쪄 먹을 수 있고, 이런 뜰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면은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수납에 용이해요. 일단은 불을 끄고 새우 닦으라 그랬는데 익혀서 먹으니까 괜찮겠지? 회로 먹는 게 아니니까. 주물팬인데 코팅팬이 아니어가지고 좀 뜨겁게 연기가 날 정도로 달궈져야지 안 눌러붙는다고 해요. 오늘 제가 화목난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화목난로에다가 하려면 코팅팬을 하면 코팅이 다 벗겨질 수도 있다. 예뻐 이게. 이 IGT 테이블이 원래 스노피크 정품은 높이 조절이 안 되는데 뭐 400, 500, 600 이렇게 단계로 다 사야 돼요. 근데 이게 가변다리로 서드파티에서 좀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면은 높이를 지금이 한 400 정도, 앉아서 할 수 있는 400 정도고, 500은 좀 애매하고 600 입식, 600 좀 높은 그러니까 식탁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해요. 연기가 나니까 자, 그럼 계란 먼저. 으악, 으악, 으악. 너무 세. 으악. 새우. 으악. 이거 집에서는 못 해먹겠다. 그래. 어우. 소스를 넣고. 야채 넣고. 닦아서 나오겠지?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모르겠다. 페퍼론치노는 너무 많이 넣으면 매울 것 같아. 반만 넣기로. 거기다 넣네. 콩은 다 넣어야지. 후후. 술을 잘 못하는데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뭔가 빡 때려 박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음식에 맞는 술 같이 먹는 거, 마리아주라고 하죠? 페어링, 마리아주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태국 맥주가 있어요. 그 창맥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고수를 무조건 넣어야 돼요, 솔직히. 잘 찍어서 와이프한테 사진 보내야 되니까 플레이팅을 이쁘게 해보겠습니다. 팟타이랑 같이 먹으려고 창맥주를 가지고 왔는데 먹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4시 반인데 확실히 이제 해가 지고 조금씩 서늘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페니터를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제품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보면 있는데, 그 페니터 받침대, 페니터는 최대한 낮게 설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테이블 위에다가 페니터를 놓고 이랬는데 바닥에다 놓는 게 사실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그냥 바닥에다가 놓으면은 이게 수평도 안 맞고, 이거를 바닥에다 설치를 하고 페니터를 좀 설치해주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코트 텐트랑 마주 보게끔 설치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으차! 페니터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릴선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페니터는 여기 이제 등유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등유를 그냥 놓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노즐 형태로 눌리면 기름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동 링이라고 이런 것들을 좀 팔아요. 이게 자석이 달려있는 건데 이 안에다가 넣고 기름통 놔서 움직이지 않게끔 하고, 쓸 때는 여기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편합니다. 넣고 기름 들어가는 소리가 꾸룩꾸룩 나는데,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주고, 이제 지금 오일이 들어가고 있어서 경고창에 이제 오일이 없다라고 뜨는데, 좀 들어가면 이제 삑삑거리는 게 없어질 거예요. 설정 온도, 실내 온도가 있는데 10도로 나오네요. 저는 일단은 한 16도로 일단 맞춰 놓을게요. 이게 시간이 좀 되고 기름이 좀 들어가면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점화가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화목난로를 한번 설치해 볼 건데, 저도 이거 처음이에요. 한번 해보죠. 다리가 기본적으로 10cm 짜리가 제공이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연장 다리를 샀는데 약 30cm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10cm를 놓고 테이블을 놓으면은 약간 흔들흔들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뜨거운 거다 보니까 흔들흔들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돼서 저는 이렇게 다리를 연장해서 쓰려고 합니다. 다리를 설치해 봤는데 왜 사람들이 테이블을 쓰는지 알 것 같아. 좀 귀찮아요. 근데 캠핑 자체가 원래 귀찮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저는 화목난로가 이제 G 스토브라는 제품이고, 이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걸로는 활용을 못해서 연통들을 좀 더 옵션을 사야 돼요. 그래서 뭐 댐퍼 조절을 한다거나 불통을 튀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사야 됩니다. 본인의 그 텐트 높이랑 화목난로 높이를 좀 계산해서 연통을 몇 개를 살지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연통이랑 연통을 잡아주는 그 스트링의 길이, 이런 것들은 좀 계산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와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와서 캠핑을 하는 이 텐트는 노르텐트의 갬8이라는 텐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뭐 8인용? 8명이 잠만 잘 수 있겠죠? 생활 안 낼 것 같고, 처음에 캠핑을 하실 때
텐트를 뭘 사야 될지를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용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족용으로 쓸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솔캠을 쓸 거냐. 우선 가족캠은 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텐트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가족 캠핑 갈 때 랜드락을 일단 우선으로 가져갑니다. 좀 추워졌거나 이럴 때는 이제 실내에서 놀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랜드락은 이제 실내가 워낙 넓으니까 그 안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뭘 만들어 먹는다거나 이런 데 굉장히 용이해요. 꼭 랜드락을 살 필요는 없지만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돌돌랜, 돌고 돌아 랜드락. 저도 처음에는 콜맨 쉘터용 텐트를 썼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캠핑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랜드락을 결국은 기변을 하게 됐죠. 처음부터 그냥 랜드락을 사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지인분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솔캠용으로 사실 때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사시면 됩니다. 솔캠은 딱히 제약이 없어요. 자기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냐, 내가 어떤 캠핑 스타일을 추구하냐, 그거에 따라서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편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캠 갈 때 스노피크 어메니티 돔 S, 올해 후지산 후모토파라 갔을 때도 어메니티 돔 S를 비행기에 실어서 갔었고요. 알파브리즈도 사실 솔캠 때도 썼어요. 여름철에 이제 타프 조합까지는 아니고 솔캠 갈 때는 알파브리즈만 가져가도 충분하더라고요. 뭐 날씨에 따라서도 텐트를 고를 수 있고요. 내가 겨울에 갈 거냐, 뭐 사계절 용도로 쓸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텐트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한번 화면에 띄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텐트만 사야 된다는 건 아니고 뭐 스노피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텐트로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화면에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사셔야죠. 뭐 밥을 먹고 생활을 하건 해야 되는데 좀 용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단 밥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엉덩이가 무릎보다 아래에 있으면 푹 꺼져서 먹게 되는데, 이럴 때는 되게 밥 먹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막상 먹어보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밥 먹을 때는 최대한 플랫한 게 좋아요. 커미체어도 있겠지만 커미체어는 조금 조립이 좀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의자를 써봤는데 결국은 또 스노피크 로우 체어를 지금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항상 캠핑 갈 때는 이 의자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콜맨 레이 체어도 사용하고 있어요. 레이 체어의 특징은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리클라인이 되고, 좀 가볍게 들고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헬리녹스의 체어 시리즈들이 있어요. 헬리녹스 의자, 콜맨, 그리고 스노피크, 이렇게 용도에 맞춰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블도 고르셔야죠. 테이블도 처음에 저는 이제 롤 형태로 테이블을 샀었어요. 조립도 편하고 보관도 편하고 뭔가 이동성도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그 롤 테이블이 그 사이사이가 약간 음식이 끼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 사이에 음식들이 끼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거슬려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테이블 형태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조립을 할 수 있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IGT류의 테이블들이 있고, 사실 여름에 캠핑 갈 때는 이제 스탠바이 테이블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원액션 로우 테이블, 이 정도가 이제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노피크를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 기준으로 일단 설명 한번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인센스인데, 히비라는 인센스인데 굉장히 좋아요. 인도 인센스들은 굉장히 강해요. 인센스인지 목양인지 모를 정도로 강한데, 이거 히비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센스입니다. 저녁은 나주곰탕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목난로가 이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바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는 거. 난로 얘기를 좀 하면은 유명하죠. 캠핑 하시는 분들도 약간 처음에 엄청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대류식 난로라고 하죠. 파세코 그리고 페니터, 이 둘 중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했었고. 근데 이게 너무 나뉘어요. 뭐가 나뉘냐면, 일단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페니터를 주로 사용해요. 사실 오늘도 페니터를 가지고 왔어요. 페니터는 일단 안전한 것 같아요. 등유랑 전기를 같이 쓰지만 아무래도 좀 불꽃이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안전한 느낌? 뭐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것도 위험하겠으면 위험하겠지만, 근데 이제 페니터의 단점이 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캠일 땐 필요 없지만 가속캠일 때는 가습기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가습기를 가지고 다녀야 좀 습도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대류식 난로는 좀 뜨거워지다 보니까 불이 나고,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화목난로랑 좀 비슷하게 아이가 같이 있으면 좀 불안해요. 아무래도 손으로 짚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조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왔는데 페니터를 챙기게 되더라고요. 페니터는 좀 공간적인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페니터는 벽면에다가, 거의 벽면에다 붙여놓을 수 있는데, 페니터는 사실 화목난로랑 좀 비슷하게 가운데다 놔야 되고, 그 무동력 팬이라고 해서 위에 이제 열기를 좀 밑으로 내려주는, 아무래도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무동력 팬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페니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사식 난로라고 있는데, 그건 좀 간절기용으로 좀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는 딱 사용하시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는 대류식, 페니터, 반사식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작은 난로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캠핑을 가냐고 해요. 일단은 아이도 즐거워하니까 캠핑을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솔캠을 가지 말아야죠. 저도 왜 캠핑을 가냐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이게 캠핑은 휴식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캠핑 오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저도 오늘 거의 밥 먹고 치우고 정리하고, 물론 이게 그냥 막 다 놓고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향이 치워야 돼요.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 성향이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뭔가 힐링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서 좀 뭔가 재미를 느끼고 있고, 뭔가 도전해보는 것도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화목난로도 평소에 이제 알아보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 어떤 원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제가 상상했던 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확실히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캠핑으로 휴식을 할 거야,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휴식을 하려면 호텔을 가야죠. 호캉스. 그게 정말 휴식이죠. 네, 그게 휴식입니다. 전자레인지 돌리러 가기 싫어서 국밥 스타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웬만한 캠핑장에 전자레인지들은 요즘에 다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는 없는 캠핑장도 있어서 가기 전에 꼭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예약할 때 네이버 예약도 있고 요즘에 가장 많이 유명한 캠핏 어플, 그다음에 땡큐 캠핑, 그레가였나? 그런 되게 캠핑 어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예약을 하면 좋은 점은 빈자리 구독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캠핑장 예약이 치열할 때 일단은 구독을 눌러놓고 자리가 나면 바로 확인을 해본다. 그래서 춥춥했던 캠핑장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셨고 빨리 철수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1박은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2박 솔캠은 해보니까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조금 지루한 면이 있고, 1.5박